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세명국장 변호사입니다. 네,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형사재판 1심, 2심, 3심 이렇게 주제를 좀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석 변호사님,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3심제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형사재판이 1심, 2심, 3심 있으니까 형사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 피고인은 총 3번의 판사님 혹은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게 된다. 판단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재판은 네.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심, 그리고 1심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을 2심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불복을 하게 되면 상고심을 3심이라고 합니다. 3심 네. 대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파기환송심 사건처럼 대법원에서 만약 2심의 결과에 대해서 3심에서 파기환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2심이 다시 한번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사심이 되는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 다시 대법원으로 가서 총 5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심, 2심, 3심, 그 다음에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었다 치면은 다시 항소심이 한 번 더 열리고, 그 다음에 다시 대법원에서 한 번 더 열린다. 그래서 총 5번의 재판이 네. 아주 예외적으로 좀 열릴 수 있다. 네. 예, 1심에서 2심을 불복하는 걸 항소라고 하고, 2심에서 불복해서 3심으로 가는 걸 상고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1심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처음 재판을 받게 되는 걸 가리키는 거고, 이거 불복하면 항소심, 항소심의 결정에서 또 불복하면 상고심, 이렇게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와 같은 용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심에서 열심히,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했는데,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항소심을 통해서 항소를 해서 2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사유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1심의 판결이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했다. 네. 또는 법리에 대해서 오해했다. 또는 양형이 지나치게 과하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이렇게 3가지 사유로만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심이 선고되면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괜찮아. 이렇게 되면은 7일이 지나면 그 재판은 확정이 되고 더 이상 이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게 되고. 근데 7일 이내에,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면 항소를 하게 되는데 그 항소의 사유가 첫 번째로 법리 오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 세 번째로 양형 부당, 요 3가지의 사유가 좀 있잖아요. 법리 오해, 조금 말이 생소한데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횡령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네. 그것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을 하는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해서 법리 오해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사실오인 같은 경우는 네. 증거관계를 분석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어느 날 사실은 B라는 장소에 있었지만 판결에서는 C라는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잘못 오인해서 판결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오인으로 보고요. 항소를 할 수가 있고 양형- 양형부당의 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반 양형 조건들이 있습니다. 초범이기도 하고 스스로 이 공수사실을 자백하기도 하고 아니면 피해자에게 공탁을 했다거나 합의를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양형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너무 무겁다. 그런 경우에는 피고인 입장에서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데요. 이제 법리 오해는 법을 좀 잘못 적용하신 것 같다. 네. 사실 오해는 사실관계가 좀 다른데 잘못된 사실관계가 팩트라고 생각하시고 판결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양형부당은 이렇게 저렇게 한 거는 맞는데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내가 그냥
회초리 한 대 정도만 맞으면 되는데 회초리 2대, 3대의 형을 가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 너무 좀 세다, 무겁다. 뭐 요렇게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소심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항소심에서 이제 또 열심히 재판을 했는데 원치 않은 결과가 좀 나왔다. 네. 그러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잖아요. 네. 모든 또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보통 법률심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법리 오해만 다루는 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관계 확정이라든가 뭐 양형에 대해서는 1심이나 2심을 거쳐서 대부분 확정이 되었을 테니 정말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만 상고를 하라 이런 취지로 법리 오해를 이유로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도 상고할 수 있습니다. 네. 1심에서 항소심에는 3가지 사유,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부당 이 3가지를 각각 들어도 되고 3가지 모두를 들어도 되고 해서 네. 항소를 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기본적으로 항소심에서 상고를 하면서 이 사실관계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양형이 좀 잘못됐습니다라고 주장하면 대법원에서는 뭐 법리 오해로만 상고가 가능한데 잘못된 근거를 좀 들어서 상고했네라고 판단을 하고, 예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어떤 무기징역이든 뭐 15년, 20년 이렇게 해서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거에 한해서는 내가 저지른 거에 비해서 이거 10년 이상이라는 징역형이 선고됐으면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자, 어쨌든 거의 실무적으로는 이제 1심 그리고 2심이라고 불리는 항소심이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를 다투는 재판의 거의 전부일 것 같은데, 네. 항소심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항소심에 또 어떠한 것들을 좀 포인트를 좀 둬야 되나요? 항소심은 사실상 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조사가 마친 상태로 항소심까지 오게 됩니다. 네. 뭐 예전에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증인신문 그리고 각종 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는 이미 1심에서 다 마쳐진 상태고, 그리고 1심에서 뭐 양형에 관한 내용들도 대부분 현출이 되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자백을 한다든가 뭐 합의를 했다든가 네. 아니면 탄원서가 들어왔고 반성문이 들어왔고 이런 내용들은 1심에서도 거의 다 취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만약에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 신청을 저희가 추가로 또 하더라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저희가 만약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 그러면 새로운 양형 조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심에서는 내가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았지만 형이 너무 과해서 항소를 한 경우에는 다시 자백으로 번복을 한다든가, 아니면 1심에서는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지 못하고 공탁도 못했지만 항소심에 와서는 다시 공탁을 하거나 합의를 시도해 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양형 조건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외에 뭐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내가 그동안 1심에서는 한 번도 이 증인을 불러내서 조사하지 않았고, 아니면 이런 서류는 증거로서 현출된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서류라든가 새로운 증인을 법정으로 불러내서 증인심하는 과정 등, 아무튼 1심에서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통 1심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 이제 변호인들의 뭐 요청이든 검사 요청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판사님께서 이제 대체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하고요. 항소심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으로만 좀 재판을 하겠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도 거의 대부분 확정이 되었고, 법리를 적용하는 부분도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뭐 그와 같은 입장을 가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제 항소심이 사실상 사실관계와 본인의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뭐 물론 대법원이 남아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증인신문이든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최양석 변호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중요한 증인이었는데 1심에서 이제 소환해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증언을 들어보지 못했던 경우라든지 1심에서는 너무 감정이 안 좋아서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이제 합의가 되고 또 피해자 쪽에서는 처벌을 좀 원치 않는다. 뭐 이렇게 또 의견도 있고 하다. 뭐 이렇게 되는 것들 여러 가지 새로운 좀 변화를 만들어내야 항소심에서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을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항소심은 별로 좀 할 게 사실은 없구나 이렇게 좀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 공소 사실이 좀 있고 관련된 증거 기록도 있고 관련자들도 있고 또 새롭게 필요에 따라서 증인으로 소환을 새롭게 할 수도 있고 너무나 중요한 증인이면 항소심 재판부의 그와 같은 사정을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설명을 하고 주장하고 다시 한번 증인을 좀 소환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항소심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이제 1심에서 좀 원치 않은 결과를 얻으셨거나 좀 너무 억울하신 또 사정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법인에서 이제 항소심을 이제 좀 맡게 된다. 혹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해서 좀 정보를 드리거나 뭐 이렇게 조언을 드린다 하면 뭐 정의신문이든 뭐 양형이든 뭐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항소심에서는 사실 법리호의 뭐 사실호인 양형보다 어떤 걸로 항소를 했건 간에 새로운 사정 변경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호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요 증인인데 1심에서 누락되었다거나 우리가 미처 몰라서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그런 증인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증인을 불러내서 증언을 들어봐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금융기관을 통해서건 아니면 뭐 세무당국을 통해서건 우리 사건에 반드시 유리한 자료가 있다고 네. 하면 그걸 법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현출시키는 방법. 그리고 양형 같은 경우에는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미처 다 준비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항소심에서 충분히 기간을 가지고 항소심은 예를 들면 구속이 되었다고 해도 1심처럼 여러 가지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판결 선고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시 준비해서 추가로 더 제출하고 이렇게 뭐가 되었든 새로운 사정 변경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1심을 파기하거나 아니면 양형을 새로 할 수 있도록 항소심 재판부에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을 선택하신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정리하면 항소심은 사정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뭐 이제 사정 변화라는 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1심 재판부와 다른 무언가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 혹은 1심 재판부에서 판단했었던 내용과는 사실과 다른 여러 그런 사정이 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현출이 시켜야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의 판사님들이 달리 한번 생각해 본다. 저희가 뭐 여러 이제 그 의뢰인들로부터 좀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 중에 항소심 재판부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원심에서 판사님 크게 그 부분을 잘 안 보신 것 같다. 혹은 뭐 누락하신 것 아니냐. 혹은 반대되는 검사의 이야기만을 듣고 우리 자료는 뭐 좀 너무 이렇게 소홀히 보신 것 같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뭐 물론 이제 1심 판사님께서 관련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확인하고 하시겠지만 이제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더 부각시켜야 될 부분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판사님을 설득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항소심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주장도 좀 하고 관련된 자료 증거 자료가 있으면 또 추가로 내고 그 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이제 사정 변화를 불러오는 것들이고요. 또 새로운 양형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러한 자료를 또 제출하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원심의 형보다는 가벼운 형이 혹은 유죄였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항소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저희가 되겠네요. 신뢰로 한 가지 네. 말씀을 드리면 1심에서 6년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해서 그것도 주요 증거로 사용해서 네. 형을 선고한 걸 발견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퉜고 실제로 그게 받아들여져서 6년형이 4년형으로 감형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예, 그렇게 그 1심 판결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분명히 법리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오인도 있을 수 있고 양형을 잘못 적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새로운 근거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예, 뭐 모든 것들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더 따져보고 더 찾아보고 더 다투어보고 했을 때 항소심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